삼성 바이오로직스 2023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7.2배로 나와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부채 변동 관련 현금 흐름표가 언페어하다라는 영어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9,38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0.6%가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0.6%로 매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17.1% 증가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4.2%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23.3%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대로서 24.4%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우 높게 증가한 거죠. 이 정도면은. 영업이익률도 41%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녹아나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MO라는 그 생산 방식은 이제 에, 그 개발 생산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식을 얘기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도 하고 있는 거로 요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는 삼성 바이오 에픽스 이 관련 기업 관계 기업에서 했던 건데 2022년 4월 20일 삼성 바이오 에픽스의 지분 34만 1852주를 추가 취득하여 지분 100%를 확보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주된 영업 활동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를 별도 영업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이 매출이 거의 3조 원대인데 5천억 원대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25%가 증가해가지고 그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2022년도는 그 반대였고 스루픈율이 0.6%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25.5%가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78로서 전년보다 0.0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금액상 1조 원을 넘어섰고 13%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년 연속 항상 재고가 증가해서 그런지 1,466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매우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28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제품도 많이 증가를 했고 제공품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전체 재고 자산은 4,35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이 있는데 이것은 분석하는데 수주산업은 그 제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계약 자산은 수주산업의 미청구공사 성격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사업보고서를 좀 이렇게 그 읽어 보니까 또 그런 연유가 또 별도 있기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주산업은 재고자산보다 그 이 계약자산
비중이 높을 때 그걸 제가 적용을 하는데 전체 재고 1조 6천억 원에 비해서 3천억 원대니까 비중이 그렇게 또 높지도 않아서 영향력이 크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이 계약 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분석하는 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요. 이 변동액이 무려 마이너스 2,236억 원인데 그 변동액이 그 2021년도도 이렇게 큰 경우가 있네요. 원재료 사용액은 뭐 35.8% 증가했고 독특하게 계약 이행 원가의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실체를 제가 이해해내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 매출 재료비 성격에 포함되는 거로 일단은 인식을 해서 포함해 가지고 어 저기 이 디커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가 하락을 했고 운영 경비는 25.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1조 3,636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2,862억 원을 뺀 1조 774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26.1% 증가했어요. 가공 비율은 2.3%. 그런데 금액이 늘었다 하더라도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2.3% 하락을 했고 재료비는 2.3%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 1번은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이 증가된 금액인데 비성분 쪽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이 45억 3,8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방도를 제가 찾질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냐? 2021년도에는 3,6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요것이 좀 불투명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금액의 차이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 금액하고도 일치하고 PQ 생산 재료비하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밝혀내는 것이 좀 관련이 아니 좀 클리어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 아까 계약 뭐 원가 변동 이런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흐름표 내역에 재고 자산의 증감액 이런 것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못마땅해요. 다른 데 거를 많이 보고 전문 회계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공시를 안 할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재무상태표 전체 재고 자산이 아까 4,354억 원이 증가를 했죠. 그럼 현금 흐름표로는 마이너스로 뭔가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폐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과 이런 것을 가감하면은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4,356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현금 흐름표에 만약에 기재가 돼서 요거하고 딱 일치를 하면은 좀 기분이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패스를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변동에 이 재고자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재고자산의 뭐 한 놈만 일단 쟤는 패는 거로 하게 있으니까 자관 이거 요런 그 상황에서 이 다 이것저것 더하기 빼기 하면은 뭐 1176억 원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어, 이것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5,516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8.7%가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107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573명이나 매우 많이 증원을 시켰거든요. 이게 그때 에피스를 합병한 건 아닌데 참 지분만 소유한 거니까 실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이 573명 증가한 거로 보입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470만 원으로서 21.6%나 임금이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유틸리티비가 53.4%, 780억이 집행이 됐고 지급 수수료가 1,335억 원으로서 4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8내전으로 떨어졌고요. 수르푼율도 0.6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ROI, I가 인베스트먼트를 그 재고를 그 인벤토리를 투자로 인식을 했을 경우에 그 ROI가 1.34로서 0.3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6%를 감소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는데 참고적으로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매입채무 회전율은 항상 뽑습니다. 이 경우는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수금 속도는 7.5회전으로 매우 높습니다만은 매입 채무에 대한 그 지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돈을 늦게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앞서 삼성물산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원재료를 삼성물산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어, 그것이 어떤 그 삼성물산 무역 상사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구매부서 역할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한테 돈을 좀 듣게 도 되는 건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그 뭐 재고자산의 올인해서 그 분석을 하니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수르푼율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투명한 가정도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또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별도로 산출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추이를 보면은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원재료 및 판매 가격은 비공개입니다. 투명성 입증 추론,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주 사항으로서 100만 불 단위인데 수주 잔고가 이 두 가지 경우를 해놨네요. 현 최소 구매 물량 기준에서는 100만, 1000만, 억, 10억, 59억 달러의 수주 잔량이 있고 고객사 제품 개발 성공 시 예상 수요 물량 기준으로는 123억 달러의 그 수주 잔고가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주 총액 및 수주 잔고는 생산에 실투입된 원료 및 부자재에 대한 원재료 매출,
기술 이전 및 품질 부상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매출 등이 제외된 금액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예측을 하면은 4조 원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 재고가 전년도처럼 41%가 증가한다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1조 8천억의 이익이 생기는 게 원가 회계 방식이고요. 반대로 재고를 41%를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으로 거의 7천억 원대의 6,448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떠난 그 재고의 증감하고 관계가 없는 에, 스루풋으로 예측을 하면은 3조 6,5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2,923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거보다는 좀 더 이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재고 회전율을 2회 전까지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거의 3조 9,800 원대로서 억 원대로서, 아유 죄송합니다. 한 1조 5,67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프트회 기준 예가는 이걸 그냥 원단위 금액단으로 한다면은 360만 원대고, 원가 회계 기준은 400만 원대다. 판매 단가로 그냥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재고가 그 41%나 증가했죠. 이 경우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봤듯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범주에 적합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143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5천억 원대를 벌어서 순이익률 16.7%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3,568억 원의 돈을 가져갔는데, 레버리지율은 14.8%에서 10.1%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에서 배당은 없는데 2022년도에 유상 증자가 있었어요. 3조 1,883억 원의 유상 증자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703억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83만 4천 원으로서 2003년 초보다 2만 6천 원 상승했고, PBR로 보면은 720%인데 전년도보다 PBR이 떨어졌어요. 7.2배에 해당하죠. 우리가 1 이하인 데를 갖다가 이제 뭐 퇴출시키겠다. 1번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이런 계통이 장부 가격이 11만 5천 원 선뿐이 안 되는데 8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주주들이 이 높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올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도 깔끔하게 검증할 수도 없고 그런 기업이라고 전 보이고요. 삼성물산이 43.06%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31.2%를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7%, 외국인 중에서 UBS하고 JP모건이 눈에 띄는데 11.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그 재고 투명성과 스루프트 회계로서 우리가 경영 성과를 분석해 내고 의사결정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